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6년도 한국유전체학회 회장으로 일하게 된 연세대학교 김용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제가 취임한 지 2달 정도가 됐는데요. 지난 2월 초에 저희 동계 학술대회도 잘 마치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 회장으로서 그 학회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지 그런 어떤 방향, 어떤 비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제가 유전체학회를 일하게 된 건 제가 처음에 그 교수가 되자마자 바로 시작했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오다 보니까 정말 유전체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최근 10년 동안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 같은데, 뭐 그냥 정량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저희들이 접하게 된 그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또 그거를 다루는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굉장히 정교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근데 최근에 이런 유전체학이 조금은 다른 그만한 어떤 새로운 전환점에 이제 도달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이제 생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또 통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 유전체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유전체 데이터가 이제는 단순히 어떤 연구 결과로만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앞으로는 이제 의학이나 어떤 바이오 산업을 떠받치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 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유전체 학회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위치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동계나 전기 때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서로의 연구 결과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유전체 데이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표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책임 있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함께 고민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학계도 있고 산업계도 있지만 두 개와 또 기초와 임상을 서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국유전체학회가 앞으로 이제 학문 자체로서 지속 가능하게 생태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서 할 수 있게 우리 학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동안 제 회장으로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거를 후속 유전학적인 틀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유전체를 어떤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어떤 공간적인 체계에서 그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동적인 그런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화두는 그 4D 누클레옴이라고 해서 그 유전체의 3차 구조가 어떤 시간적인 변화라는 틀에서 이거를 저는 유전체의 그 기능과 구조를 해석하는 그런 학문을 이제 최근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유전자의 그 하나하나의 기능을 본다기보다 그 유전체 3차 구조 안에서 그게 어떤 전사 조절 그리고 세포의 기능이 서로 어떻게 네트워크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특히 어떤 쪽에 적용을 해보고 싶냐면, 이건 어떤 세포 상태가 변화함으로써 일어나는 질환들을 해석하는 데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암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줄기세포의 분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중독이라는 어떤 그런 현상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세포의 정체성이라든가 일단 세포의 기능이 아주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변하는지를 해석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단순한 유전자 하나하나의 기능을 탐구하는 식으로 이제 했다면 이제는 그 유전체적인 측면에서 전 유전체 측면에서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거를 해석하고 싶은 거라고 해서 특히 요즘은 간암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마약 중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런 후속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는 그 이 연구는 제가 예전에 그 20몇 년 전에 포닥 시절에도 열심히 하던 그런 분야였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면역 세포에서 그 사이토카인 리셉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그 인핸서를 그 연구하면서 이게 접근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유전체 그 시퀀스도 없던 시절에 제가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인핸서를 잘 찾아서 굉장히 좋은 논문에 여러 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요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런 인핸서들이 실제로 인비보에서 어떻게 역할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인핸서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유전자의 두 개 인핸서에 돌연변을 도입하는 낚인 마우스를 정말 한 4년, 5년에 걸쳐서 정말 힘들게 이제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피노타입이 전혀 없어가지고 좌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인핸서가 왜 인비브의 역할이 없을까라고 이제 그때 정말 정말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칩식을 많이 해서 이제 인핸서 어딘지를 다 알게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유전자를 조절한 인핸서는 그 두 개가 다가 아니라 정말 수십 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두 개만 알고 그걸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결국 수십 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아닌 거라서 결국은 이게 조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스위치, 한두 개의 스위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네트워크의 연결로서 설명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아픈 좌절이 됐었죠. 그래서 그 마우스는 완전히 실패로 해서 아마 제 황금 같은 뭐 4, 5년인가 5년이 정말 그냥 완전히 그냥 버려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게 정말 뼈아프긴 했지만 그냥 아쉽고 했지만 그럼으로 해서 제가 어떤 연구를 바라본 관점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두 개의 요소만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어떤 생명 현상을 보려면 어떤 유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다시는 이런 실패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구 방향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전체학으로 제가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인핸스 하나라든가 유전체 기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해서 그래서 바뀌게 된 거죠. 협업 정말 중요하죠. 제가 아까 4D 누클레옴이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유전체 3차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처럼 분자생물학을 하는 사람이 접근하는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데이터를 만지는 분도 있고 또 아예 물리학을 하시는 분이 오시는 것도 있고 여러 학문 분야가 이제 다 같이 와야 되는 그런 융합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예전에 어떤 유전체 학회에서 해운대 포럼이라는 거를 했었었는데 그때 저녁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 자리에 우연히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물리학을 하시는 조홍기 교수님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분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접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건 결합은 이제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의 관심사가 굉장히 공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이 같아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유전체의 3차 구조가 전사 조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봤는데 저는 현미경을 전혀 모르고 이미징을 정말 모르고 그분은 이제 NGS에 좀 생소한 분인데 같이 공동육을 하다 보니까 서로 정말 사용한 언어도 다르고 굉장히 달라서 이제 쉽지 않은데 오히려 너무 달라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유전체 3차 구조라는 측면에서 같이 질문을 공유함으로써 잘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아주 재밌게 논문 하나 발표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데이터를 일부 생산하지만 정말 요즘은 특히 AI 시대, 오믹스 시대가 이제 오니까 정말 데이터의 홍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술을 다루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오히려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데이터의 생산이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질문을 명확하게 세우느냐, 특히 생물학적인 질문이 어떻게 명확하게 세워져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심을 잡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이제 계속 발전하고 계속 변화하는 상황인데 그런 질문이 명확하게 이제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런 질문의 그 틀 안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내고 해석하고 이제 그런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AI에 대한 기술적인 거나 또는 그런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모여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서로 이제 해석하고 통합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틀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학술대회에서도 옥시합도 준비하고 또 여름에도 위전 통계 옥시합 뭐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GMC라고 해서 따로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뭐 젊은 교수님도 있지만 아마 나이 드셨지만 저처럼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와 임상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그런 것을 질문을 공유하고 해석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방금 제가 AI 시대에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생물학적 질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한 5명 정도의 연구원과 5명 정도의 대학원생이 있는데 이제 서로 뭐 데이터를 생산하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드라이랩도 있고 웹랩도 다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일도 좀 다르고 이렇게 다 달라서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연구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진행하는 것은 이제 큰 방향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 연구원도 그렇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맥락에서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자기가 잡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생물학적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교수가 시키니까 한다거나 선배가 시키니까 한다 이렇게 가면 굉장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주체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의 그런 질문을 고민해 봤는지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어떤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기 도와주려고 하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서로 저희 연구실은 어떤 성과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배워가는 그런 서로 같이 배워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체학이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학문보다 전 나름대로 굉장히 팬시한 것 같거든요. 정말 최첨단인 것 같고 정말 멋있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그래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기술만 쫓아가다 보면 그 기술은 언젠가는 또 바뀌고 또 더 발전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만 쫓아가는 걸로는 한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은 도구일 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질문을 쫓아가느냐 그거가 자기 학문적인 정체성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먼저 확고하게 한 다음에 내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를 하는 게 어떤 트렌드의 어떤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엄청 어색한. 괜찮습니다. 좀 하셨다 합시다. 아, 네.